그런데요. 이게 키포인트는 사실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무서운 복병이 바로 건강보험이에요. 이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분이지만 건강보험료에 부과되기 시작하는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시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까지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기지는 못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줄세금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합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세금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국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것들을 이연에 방지해보고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분리과세라고 하는 요소들이에요. 먼저 이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전체 소득에 합치지 않고 좀 해당 항목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분리과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내고 끝이란 얘기죠.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증가되는 거고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45%거든요. 여기에 지방세 포함시키면은 49.5%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맡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이익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투자의 어떤 원칙을 지키고 오랜 기간 묵혔다가 회복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전부 세금으로 뺏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면은 단일 세율로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 기준액이 2천만 원이에요. 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와 사업소득의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입니다. 누진세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게 키포인트는 사실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무서운 복병이 바로 건강보험이에요. 이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분이지만 건강보험료에 부과되기 시작하는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시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자, 990만 원일 경우에는 0원이에요. 하지만 1,001만 원이 되게 되면 1,001만 원에 대해서 전체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왼쪽에 나와 있는 예시 근로소득 연봉 6천만 원과 사업소득 1,000만 원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는 근로소득만 6천만 원을 부과를 해봤습니다.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있었던 곳은 약 건강보험료가 27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근로소득만 있었던 곳은 약 20만 3천 원 정도가 발생을 했네요. 7만 원 정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면 한 84만 원 좀 안 되겠죠? 어찌됐든 약 8% 수준입니다. 이익분에 대해서 8%를 준조세 개념으로 떼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까지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기지는 못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줄세금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합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대응 전략으로 절세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 이제 익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절세를 시켜줍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서민형은 400만 원이죠.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활용하면 괜찮은 계좌가 연금저축과 IRP 계좌예요. 자, 이 계좌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합법적인 세금 세탁 계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금 세탁? 어떤 세금을 세탁하느냐?
보통 이 연금저축과 IRP라고 하면은 세액공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혜택이에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합법적인 세금 세탁이에요. 금융소득세는 우리나라 현재 15.4%예요. 연금소득세는 어떻습니까? 5.5%부터 3.3%까지 연령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어요. 15.4%에 대한 세금을 5.5%로 깎아주는 거죠. 상당히 임팩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현재 금융소득은 아까 1,000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도 사실은 건강보험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과하는 걸로. 근데 현재 실무에서는 공적연금의 50%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법에는 연금소득세라 함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본 개인연금, 그로 인한 운용수익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공적연금의 50%만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재원이 고갈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IMA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출시되긴 했지만 이거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수익에 대해서 분리과세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응 전략으로는요, 명의분산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에 대한 한도는요, 개인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의 명의분산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 2천, 나 2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성인인 자녀까지 포함시키면은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자산이 커진 후에 분산시키면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 시작 단계부터 명의를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관리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그냥 저축을 한 분이 붙잡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저축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한 분으로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쌓이고 50대가 넘어가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버렸네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의분산에 대한 것들을 저축을 시작할 때부터 습관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대응 전략은요, 비과세 저축보험을 활용해라. 변액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비변액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요, 장기 투자 시의 세제 혜택, 이 부분이 압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점으로서 일단 비과세 요건은 10년이라고 하는 유지 요건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것들을 비과세해 주느냐, 바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연금소득세 비과세가 아닙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 자유스럽고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완전 제외가 된다. 이 부분이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향후에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사람 줄어들고 노인 인구 늘어나고 복지는 해야겠고 혜택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포트폴리오에 섞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저축 수단 중에 하나고요. 재무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강제저축 수단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강제적으로 사업비를 냈기 때문에 앞단에서 조기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손실 때문에 이제 유지를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고, 뒤에 가서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복리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응 전략 네 번째. 투자 상품 매매 시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떠한 ETF들 세금을 내느냐? 해외 지수형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이런 파생 상품들, 액티브형의 ETF들이 배당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 이외의 것들은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매매할 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 실현 시점에 대한 조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도를 할 때 연도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적금 만기 같은 경우에도 연도를 달리해서 돌아오게끔 만들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이익 실현하면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연도별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수익 실현에 대한 시점을 좀 조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 ETF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해요. QQQ나 SPY, VO 같은 친구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내죠? 양도세를 내요. 양도세 22%입니다. 세금 구조가 달라요. 이렇게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떠한 세금을 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5번째, 분리과세 채권도 편입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좀 자산 규모가 클 때 운용하는 부분들인데요. 물가 연동 국채라든지 어떤 개인 투자용 국고채 같은 경우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냥 배당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그리고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22%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IMF 시절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5%래요. 그리고 미국도 46%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일 경우에는 이 이자나 배당 소득세가 높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4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ISA 계좌가 됐든 어떠한 절세 계좌가 됐을 때 소득별로 층간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ISA 계좌 중개형 같은 경우에 5년간 1억을 불입할 수가 있고 연간 2천만 원 한도를 불입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 상품이거든요. 중개형을 선택했을 경우에 일시에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누구나 부담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한 달에 ISA 계좌에다가만 150만 원씩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계좌는 아닐 거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저축 여력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좌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그다지 큰 메리트가 있는 계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도 아니에요. 청년층을 위한다라고 하면 한도를 줄이더라도 기간을 길게 불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주던가, 이렇게 연령별로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절세는 왜 중요하냐면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수익이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15.3%의 세금을 떼고 나면 8% 후반대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절세는 제2의 수익입니다. 절세 전략을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절세 계좌를 만들어낼 때도 나눠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그런 계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